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스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린 방송, 나라를 살린 방송, 세상을 살린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제각.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친중, 독일도 중국 해체에 동참했다. 다음은 문재인 정권 교체인가, 메르켈이 야 트럼프 오빠 나 잘린 거야? 자, 문재인이 이 트형 나 잘려요. 자, 오늘 뭐 요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이 자꾸 풀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독 신청 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자발적 유독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 1877-0248 월 1만원 정기 후원입니다. 그 방송 왜 자주 안 하는가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일단 방송을 자주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해야 됩니다. 뭐 강의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래 해야지 이 스튜디오를 운영을 할 수가, 경비를 마련할 수가 있고, 저희가 또 책이고 자료를 많이 사봅니다. 그런 걸 사보고 연구를 하려고 하고 분석을 하려면은, 이거, 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광고비가 저희 하나도 광고비 안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가입하기가 있으니까요. 가입하기를 좀 많이 가입해 주시면, 멤버십 가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분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저희가 영화도 뭐 공산주의 관련 영화, 소련 영화, 중국 영화도 봐야 되고, 정말 뭐 빨갱이들 책도 다 읽어봐야 되고, 뭐 하여튼 뭐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지. 그냥 뭐 입으로 딸랑딸랑 해가지고는 뭐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작년 저희가 12월 2일 날 무슨 기사를 썼냐면요. 러시아의 학술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문 측근 때문에 탄핵 표적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문의 후계자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 상고심도 징역형, 여론 조작으로 대권 거머쥔 문, 왕자의 게임의 능수능란, 가짜 스캔들로 흥한 자 진짜 스캔들 망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문 대통령이 탄핵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제 4월 재보선 전후로 해서 탄핵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뉘앙스를 보면은 탄핵이 아니라 이제 끌려 내려온다. 정권이 전복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저 기사를 읽어보면 상당히 이게 분석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러시아 애들이.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4월 달에 끌어내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러시아가 죽었다 하더라도 아직 뭐 그렇게 뭐 정보망이나 정보 능력이 옛날보다 많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뭡니까 미국하고 이제 뭐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이제 뭐 센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하던 그런 가락이 있는 거죠. 근데 러시아도 지금 문재인을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게, 빨리 통일을 시켜야지 러시아 가스도 팔아먹고,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이제 유럽으로 수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빨리 통일시켜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때문에 지금 손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4월 달에 끌어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장악을 했고, 가짜 김정은이 내세워가지고 코로나 핑계 대고 국경선을 봉쇄해 놓은 다음에, 북중 국경선을 봉쇄한 다음에 여러 가지 명분을 들어서 북한에서 숙청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7, 80% 이상이 이제 친중파다.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수없이 많은 이제 군부가 있을 건데, 걔들이 거의 다 이제 친중파죠. 그러니까 걔들 숙청하는 작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저희가 뭐 계속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북한의 암살팀들을 활용해 가지고 남한의 종북 주사파 정치인들을
제거할 수도 있다. 뭐 명분은 동각고래가 돈 안 갖고 오면은 한 놈씩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놈들이 죽어나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수차례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뭐 하여튼 그 바닥에서 유명한 애들이 죽어나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쭉 했고, 우리 그 이제 종북 주사파 중에 인형이나 우상호나 이런 애들처럼 장차관 한 자리씩 하고 정치인 하는 애들은 레벨이 낮다. 실제로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숨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민주당 이번에 재보궐 선거할 때 이 사유를 보면요, 뭐 당선 무효, 뭐 사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망이 7명입니다. 정치인들이 사망이 7명인데 국민의힘이 1명 사망했고요. 그 민주당이 6명을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들, 광역의원 6명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이제 그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봉규 TV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국민의힘 1명이 사망한 거는 뭐 지병이나 이런 걸로, 교통사고나 이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민주당이 6명이나 이게 죽었다는 건 이거는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분들이 뭐 북한하고 연결돼 있는지 연결 안 돼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했던 것들 중에 그 많이 죽어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때문에 죽어나가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죽어나가고 있다. 많이 죽었다. 그래서 재보궐이 갑자기 많아진 거다.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우리 종북 주사파 거의 대부분 자녀들이 미국에 시민권자거나 미국에 유학을 가 있습니다. 정말 비싼 대학에.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쭉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한국의 정보기관,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인데 한국에 나와 있는 양반들이 걔들 자녀들을 다 미국에 유학 보내는데 비자 받는데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뭐예요? 저 종북 주사파 딸내미들을, 자식들을 인질로 잡아놓은 거지. 인질로 잡아놓은 거예요. 야, 막 우리가 알아서 교육시켜 줄 테니까 뭐 열심히 잘 하고 있으라고. 근데 이제 야, 이때까지 너 뭐 한 것도 있는데 좀 좋은 일도 뭐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한번 해야 안 되겠냐. 야, 이게 비리 한 번씩 폭로하라고, 터뜨리라고, 문재인 정권을 아구창 한 방씩 날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뭐 참여연대나 진중권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좌파들 안에서 이 폭로가 일어나 가지고 계속 무너지는 거지, 지금 뭐 우파가 보수가 잘해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뭐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뭐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뭐 움직일 수도 있고, 요즘은 MBC, KBS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폭로하는데 뭐 앞장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 내에서도 지금 이상한 변화의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기로 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독일이 그 나라가 얼마나 친중이냐면, 나토 국가 중에 독일하고 중국군이 처음으로 독일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독일 남부 펠트 키르첸 기지에서 이제 중국군하고 훈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한미동맹이죠. 그런데 한국군 기지까지 중국군을 끌고 와가지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중이에요. 메르켈 총리 있을 때. 그리고 중국 하이난 그룹이 독일의 제1은행인 도이치뱅크를 인수를 했다. 최대 주주가 됐다. 이런 기사 나왔습니다. 자기 나라 1등 은행까지도 중국에 팔아먹을 정도로 친중이었는데, 갑자기 이 독일이 지금 중국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함정을 갖다가 남중국해로 보내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바다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그러니까 바다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럼 해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8월 달에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아시아까지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독일이 뭐 엄청나게 1차 대전, 2차 대전 했으니까 군사력이 엄청나게 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그 독일에 지금 뭐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129대가 있는데 그 중에 뜰 수 있는 게 뭐 4대밖에 없대요. 그리고 뭐 공격 헬기도 뭐 4대, 장갑차, 전차 그 공격 쓸 수 있는 게 열 몇 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부품이 없어가지고 군비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 30년 동안 계속 군비 축소를 해놓으니까 부품이 없어가지고 장비를 못 돌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가지고 함정을 빼가지고 지구 반바퀴를 빼가지고 여기까지 보낸다는 겁니다. 8월달에 아시아까지. 그러니까 저기 독일 해군이 저기서 훈련을 해본들 얼마나 훈련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큰 모험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다는 거는 뭔가 지금 미국한테 약점이 단단히 잡혔다. 메르켈이 지난번에 잘렸죠. 지금 저희가 이런 방송을 좀 했을 겁니다. 미국 내 딥스테이트 청소하기 전에 유럽의 배후 지원 세력을 먼저 청소할 거다. 누가 나토에 있는 미군이 그런 자극을 먼저 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이탈리아 정부 뭐 내각이 총사퇴해버리고 폴란드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냥 교체가 됐고 러시아 정부의 푸틴을 제외한 나머지 메드베프 뭐 등등 다 사임했고 이탈리아 마피아와 함께 기소된 300여 명의 이탈리아 정치인과 경제인들 뭐 지금 다 구속됐고요. 쿠웨이트 정부 전체가 사임했고 뭐 네덜란드 정부 전체가 사임했고 독일 총리 메르켈이 물러나기로 돼 있기는 있었는데 몇 개월 너무 일찍 물러났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임했고 벤자민 로스차일드가의 상속자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죠. 에스토니아 총리가 해고됐고 뭐 등등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저 유럽이 청소되고 나면은 한국도 청소가 될 거다. 그냥 격까지부터 지금 중국을 죽이기는데 여기 아시아 특히 한국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 먼 격까지부터 해가지고 그 격까지 치기 축축축 한 다음에 한국은 이건 미세하게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체 이게 복잡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칼질하기 위해 가지고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서 칼질을 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저희가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게 독일이 함정 한 척을 끌고 지구 반바퀴로 온다는 거죠. 뭐 그런 하여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할 거다, 우주 지배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주군 보니까 우주선이 77대래요. 적의 위성 파괴하고 뭐 그런 걸 하고 하늘은 통신감청 에셜론, 땅에 온라인 감시 프리즘. 자, 한국의 모든 정치인들의 이메일, 전화, 팩스, 숨소리까지 도감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2013년 11월 달 기사인데 미국의 NSA라는 그 정보기관이 목표 건물의 유리창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요. 그 유리창의 떨림을 갖다가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감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인의 목소리를 저장했다가 전화 걸면은 바로 이제 도청이 되게끔 뭐 그렇게 도감청을 하는데 이게 첩보위성이 120개고 하루에 30여 건 도감청을 한대요. 인간의 숨소리까지 분석하는데 이게 2013년 기사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됐으니까 더 많이 더 광범위하게 하겠죠. 여기 보시면 우방국 정상도 도청을 하는데 문재인 도청 안 했겠습니까? 다 도청했지. 김정은이가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엉엉 울었대. 계속 줄담배 피고 계속 술 마시고 무서워가지고요. 그런 것도 숨소리까지 김정은이 오줌 누고 소변 물 내리는 뭐 그런 소리까지 다 도감청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하고 김정은이하고 판문점 다리에서 만났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숨소리가 뭐 1분에 뭐 몇 번 숨을 쉬었다 뭐 그것까지
했대요. 숨소리까지 녹음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저기 김정일이 하고 차에 타고 가면서 했던 이야기 다 녹취 다 떴다. 그리고 이제 뭐 김정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가 북한 가가지고 김정일을 만났어요. 갔다 와서 3일 만에 창당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부총재가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회창한테 밀려가지고 힘드니까 이게 비민주적입니다 하고 탈당을 했고, 탈당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북한 가가지고 그때 뭐 접대도 받고 뭐 그랬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들 이미 미국이 다 도청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 박근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3일 만에 창당을 하고, 창당해가지고 그때 2002년도 그 지방선거에서 뭐 한석인가 얻었어요. 완전히 폭망했죠. 폭망해가지고 합당 형식으로 이제 합친 겁니다. 다시 한나라당으로 복귀를 한 거죠. 복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 당이 한나라당이 비민주적이다 하고 욕을 하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북한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미국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서 도청을 했다. 메르켈을 도청한 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라 그 대통령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정보기관은. 이거는 이제 전 세계 해저 케이블망을 어떻게 도청하는지 뭐 그런 거고, 그림이 조금 흐리죠. 그렇고 요거는 이제 에셜론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를 어떻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지금 도감청하는가. 지금 한국, 일본, 한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일부 지역은 미국이 직접 합니다. 인도, 중동 여기는 직접 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 쪽하고 동남아 쪽은 호주하고 미국이 동시에 같이 합니다. 이중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북부 러시아 쪽, 이쪽을 미국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유럽은 이제 영국에서 다 도감청을 한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광범위하게 도감청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프랑스 핵잠수함도 지금 남중국해에 지금 순찰을 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이제 장기 파병이 된다는 거죠. 일본에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즘엔 좌파했던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옛날에 주사파 운동, 학생 운동, 민주화 운동은 그건 북한 지령받고 했던 거다. 뭐 통역당 뭐 이런 것들은 다 간첩 사건이고 간첩 어떻게 접선했고, 그러니까 학생 운동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다 북한 지령받고 한 간첩 활동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MBC, KBS도 갑자기 문재인 까기 시작하고, 경향신문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좌파 신문들 있죠. 그런 데가 뭐 뜬금없이 문재인을 막 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이제 언론은 북한 언론 노조가 있고, 그 노조가 또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위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을 막 물어뜯기 시작하고, 뭐 제일 먼저 앞서가 때리고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북한에서 뭔가 이게 역으로 지령이 내려왔구나, 문재인 때리라고 지령이 내려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유추를 그냥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데, 지금 군 통수권, 그러니까 핵가방을 바이든이 지금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이든이 에어포스 1 비행기를 못 타고 다닙니다. 미 공군이 비행기를 안 내주는 거예요.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행정부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미국이. 이 군부 쪽은 지금 트럼프 쪽에 붙은 것 같고요. 나머지 조금 행정부들, 하여튼 지금 미국이 이상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퇴를 했죠. 그 이게 지금 어떻게 이제 파장이 생기냐면은 나가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했는데 법치가 사망했다. 문재인 정권이 뭐 부패 세력이다. 부패 정치인들 수사하려고 하니까는 수사를 못하게 막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파장이 가냐면 그냥 맨날 텔레비만 보시고 하던 분들 있죠. 우리 뭐 저 지방에 계신 분들 문재인이 돈 나눠주고 하니까 아이고 뭐 자식보다 문재인이가 낫네 해가지고 문재인이 잘한다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는데 TV에서 야 법치가 사망했다. 야 부정부패 문재인 측근들 부정부패 수사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한다. 야 문재인 정권이 부패 세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야 도대체 얼마나 검찰총장을 못살게 했으면 나가냐 이제 이런 여론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LH 그 땅 투기 쏟아지는 제보 정치인 공무원도 있다 뭐 이런 내용 그 전국에 20대 30대 40대 이 남녀 할 것 없이 다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또 변창흠 이 장관이 아니 직원들이 돈 벌려고 산 게 아니고 그냥 땅을 샀는데 신도시가 된 거예요. 변명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신내림 직원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여론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춘천간 이낙연이 얼굴에 계란이 날아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정도의 그 유적지가 있는데 이게 거기에 레고랜드를 지금 허가를 했다는 거죠.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야 너 도대체 얼마 받아먹었냐 야 유적이 중요하지 그 레고랜드 그게 뭔데 딴 데다 지으라고 그래 뭐 그래가지고 저기 계란을 던진 겁니다.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6명이 사망했는데 이게 살자고 맞았는데 20대까지 죽었다. 근데 기저질환이 난다. 야 그러면 지금 기저질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왜 맞아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 불만이 폭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안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흔드는 일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들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보니까는 뭐 근데 저는 쭉 보면 그러니까 한국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고 저기 중국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저건 헛개비다. 저거 깨부를 수 있다. 뭐 이런 국뽕 그런 유튜브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뭐 중국이 왜 망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막 계속 여러 가지 뭐 아이템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들의 관점, 이 시각의 폭, 관점 뭐 이런 것들 이 정보의 깊이 이런 것들이 이게 한국의 20, 30대 청년들이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걔들이 할 수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거는 상당히 깊은 소스가 있는데 어디서 이런 게 나올까 뭐 쭉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한국의 이 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 가지고 선무 방송이라 하죠. 전쟁하기 전에 몇 월 며칠에 여기 폭격하니까 떠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선무 방송해 가지고 국민들을 계몽 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저는 뭐 보입니다. 계속 중국이 왜 망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중국의 군사력이 왜 헛개비인지 한국의 군사력이 저거 중국 박살 내고도 남는다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뭐 그런 고치시키는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작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물 밑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뭐 제가 이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KFX를 만드는데 뭐 미국이 4개 핵심 기술을 안 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준 게 아니고 준 것 같아요. 줘놓고 안 받았다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도 우리나라 최초 미사일 만들 때 배꼽 미사일 이렇게 만들 때 뭐라 했냐면은 그 한국의 연구원들이 미국 가니까 보안이 너무 허술해 가지고 그 설계도부터 해가지고 미사일 교범을 갖다가 통째로 그냥 호텔에 퇴근할 때 호텔에 갖고 와가지고 밤새 복사해가지고 자료는 한국 국가에 보내고 책임토로 갖다 놓고 그거를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다 빼냈거든요. 근데 미국이 모른 척 해줬다고 모른 척 해준 거예요. 모를 리가 있나요? 그거를 그때 70년대 같으면 박정희 시절 같으면 미소 냉전 시절인데 모를 수가 없지.
그런 거를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도 제가 다 뒤져보고 봐야 되면 평소에 책을 많이 봐야지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알게 모르게 한국한테 여러 가지 미사일 기술, 우주 기술, 뭐 항공기 기술 그냥 막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왜 중국을 때리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현대가 인수했습니다. 이게 로봇이 막 사람 이족 보행 로봇인데 사람처럼 걸어가는데 백덤블링하고 춤도 추고 막 그래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미국의 원래 국방 로봇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 의회 승인이 없으면은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친중 국가인데 넘어올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왜 줬는가? 요즘에 또 보니까 로봇 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봇 병사. 현대가 차 만들고 하니까 뭐 합니까? 현대차가 차도 만들지만은 장갑차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 로템에서 K2 전차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이족 보행 로봇 그런 게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그 로봇 병사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전체를 보면은 중국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지금 대대적으로 키우고 있구나. 뭐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조이스 스타즈라고 뭐 땅에 있는 물체들 뭐 천몇백 개를 한 200km, 2, 300km 가까이 안에 있는 그 물체들을 다 이렇게 탐지하는 그런 조이스 스타즈라는 것도 지금 한국이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뭐 전략 무기니까 미국이 안 팔았는데 뭐 최근에 또 뭐 팔겠다 해가지고 뭐 들어온대요. 뭐 기종이 뭐 오래됐다, 뭐 오래 안 됐다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을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친중 국가인 메르켈이 친중 짓을 하다가 잘리고 나가지고 갑자기 친미 반중으로 돌아섰는데, 이제 유럽이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한국도 조만간에 정리가 되겠구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4월 전후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탄핵될 수 있다. 말은 탄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뉘앙스는 전복될 수 있다, 끌려내려올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작업들이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한국의 정치인들, 모든 정치인들은 미국이 다 도감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을 안 살려줬냐고, 안 구해줬냐고, 뭐 그런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은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는 거 반대했어요. 그 박사모들이 미국산 소고기 반대합니다 플래카드 붙이고 다녔고, 한나라당에서 그거 좀 떼달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래 부탁을 해도 아예 뭐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강기가 박사모들이 돌아다니면서 강기가 통진당 의원들을 이제 선거 운동하고 한나라당 의원들 선거 낙선 운동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한나라당에서 야 좀 이렇게 막아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 전승잘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던 남재정 원장을 또 잘라버렸죠. 그리고 사드도 배치를 하면서 사드 위치를 갖다 다 공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개가 쌓인 게 아니고 계속 옛날부터 쌓인 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는 시그널을 던지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바로 그냥 공작이 들어가 가지고 이 정권이 전복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막아주려고 했으면은 충분히 막아줄 수가 있었는데, 왜 한국의 정치인들한테 야야 그런 거 하지마, 막 탄핵하지마, 전화 한 통씩 때려서 막아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막아준 거는 과거부터 그런 악연들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복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복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나의 카드 중에 하나고, 지금은 누가 더 문재인 정권을 더 악랄하게 더 잘 때려잡을까,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가 지금 미국이 봤을 때는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고, 우리가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외부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손이 다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우리는 뭐 가두리 양식장, 미국의 가두리 양식장, 미국이 쳐놓은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는 사실은 미국 힘이 없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178만 9천 명을 한국전 당시에 파병하고 그 당시에 670억 달러를 쏟아부어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쏟아부은 게 너무 많지. 이승만 대통령한테 사기당해 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조약에 도장 찍어주는 바람에 미국 입장에 우리는 위대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꽃뱀한테 잘못 물려가지고 집문서 땅문서 날리고 지금 완전히 70년 동안 빠져나가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엮였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중국을 때려잡는데 최선봉장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런 거를 이제 운명이라고 하죠. 문재인 자서전에 운명 있지 않습니까? 써놨던데 그게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너무 투자를 많이 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한테 코 껴가지고 그랬고, 그래서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땅에 미국의 청년들이 너무 많이 묻혀있고 피를 흘렸다. 그리고 미국이 지분이 너무 많다. 여기에 이 땅에 투자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제거되는 겁니다. 메르켈이 친중하다가 제거된 것처럼 제거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요. 30분이 넘었네. 자, 여러분 아이고 제가 또 계속 뭐 강의도 뛰고 알바를 해야지 이 사무실 유지비를 스튜디오 유지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38-20-016-604 SH제은행 ARS 1877-0248 월 1만원 한미역사문화연구원에 여러분 주주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영상 하단에 보시면 가입하기가 있는데 가입하기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